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꿈만 같던 결혼을 계획했을 때는 매우 행복했지만요. 준비하면서부터 삐그덕거리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껏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산 사람인데요. 남편의 가족을 겪으면서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어이없던 제 남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이유 궁금하시죠? 가족 이야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데 끝까지 들으시면 저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공감하실 겁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2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연애 기간이 그래도 적지 않고 연애 기간 동안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놀 때도 있었고 반대로 저희 집에 와서 놀 때도 있었어요. 물론 두 집 다 부모님이 집에 다 계십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놀 때면 남자친구 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요.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엄마와 인사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어머님은 저희와 함께 노는 걸 좋아하셨고요. 집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 간단한 쇼핑이나 외식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그 어떤 것으로 마음고생하거나 힘든 점이 없었어요. 저와 제 남자친구는 대기업 사내 커플로 제가 먼저 입사를 해서 과장이었고 남자친구는 늦게 입사를 한 편이라 아직 사원이에요. 예비시댁은 어머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서 요양하고 계세요. 식당이 유명하지 않아서 간간히 생활비 정도만 버신대요. 아버님 병원비와 예전에 식당이 망한 적이 있어서 돈을 많이 날리셨대요. 집도 많이 허름한 작은 빌라 반자입니다. 시댁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기업에 다니며 돈도 잘 벌고 직장이 탄탄하니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저 저희 둘이 좋다고 하면 별 무리 없이 결혼을 진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제 오산이었어요. 결혼 시작 전부터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알리기 위해 먼저 예비 시부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제가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한정 식당으로 미리 예약해놓고 예비 시부모님께 오시라고 전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이 사람이 일부러 여기 예약해놓고 모신 거예요. 여기 엄청 맛있고 비싼 곳이니까 많이 드세요. 무슨 일이야? 이런 고급진 식당에서 밥을 산다고 하고. 아니 뭐 혹시 승진했어? 과장이었지? 그럼 이제 차장 되는 건가? 아유, 어머니, 아버님, 제가 승진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둘 이제 나이도 많이 찼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무엇보다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실 거죠? 뭐 결혼? 아, 너네 결혼한다고? 이렇게나 빨리? 나는 너희가 결혼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우리 연애도 2년이나 했고 나이도 이제 할 때 됐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혼할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희는 그동안 평소에도 종종 시부모님을 뵈왔고 저와도 잘 지내오셨으니 당연히 별말 없이 결혼을 하라고 할 줄 알았어요. 별 무리 없이 결혼이 진행될 줄 알았죠. 여기서 걸림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어머님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내가 너희들 연애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다만 난 니네 결혼 반대하는 입장이야. 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반대해요? 내가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도 이혼한 집안이랑은 상종하지 않는다. 너희 부모님 이혼하셨다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는 무슨 티는 꼭 나. 그래서 나는 싫단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와 내 아들이랑은 절대 결혼시키지 않을 거야. 애비 없이 자란 것? 나는 싫어. 뭘 보고 배웠겠어. 시어머님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를 면전에 대놓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는 저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못 배웠다는 말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결혼을 허락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려고 했었죠. 어머님, 그 말은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한부모 가정은 모두들 왜 못 배웠대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저희 사귈 때는 별말 없으셨잖아요. 결혼한다니까 갑자기 한부모 가정이라고 이러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때는 연애만 하다가 끝낼 줄 알았지. 너네가 결혼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야. 예비 신랑과 사귈 때까지는 어머님과 잘 지냈는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시어머님이 돌변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럼 아버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아버님도 저 한부모 가정이라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유, 사실 나는 그런 거에 대해 다른 뜻은 없는데 부부라는 게 뜻을 같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 나도 네 시애미와 같은 생각으로 봐야겠다. 예비 시아버님은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회피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지만 부부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셨죠. 참 이상한 대답이죠. 전 너무 황당했어요.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저희 엄마를 욕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한부모 가정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저희가 결혼할 줄 몰랐다는 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그런 뉘앙스도 많이 풍겼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혀를 세게 차시며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봐봐, 버릇도 없잖아. 이런 게 못 배웠다고 하는 거야. 너도 나중에 부모 돼보면 내 마음 다 알 거다. 세상 어떤 부모가 내 금쪽 같은 자식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와 결혼시키고 싶어 하겠어. 내 말이 지금 노여워도 세월 가면 다 알게 될 거다. 이제부터 각자 갈 길 가자. 알았지? 아니요, 어머님. 저 이대로는 그냥 못 가요. 네,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돈 내기와 바람을 일삼으셨는데 그 때문에 저희 집 엄청 힘들었어요. 엄마한테까지 손찌검하는 모습 저도 봤고요. 술에 취해 저한테까지 손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엄마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면서 이혼하신 거예요. 그런 형편이라면 어머님은 이혼 안 하고 계속 살 수 있으세요? 엄마야, 얘 말하는 것 좀 봐. 얘, 네 집 사정 따윈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연팔이 그만해라. 아무리 네가 그래도 내 생각은 안 바뀔 테니까. 어디 혼자 자란 애가 우리 아들을 넘보기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이 이 결혼은 꺼려지는구나. 이혼하고 아버지가 몇 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한테 시달렸고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한동안 안 와서 이제는 우릴 못 찾나 했는데 알고 보니 술 마시고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어요. 그런 아버지 이제 없으니까 그건 다행이에요? 하여, 나는 그런 불우한 가정사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자고로 여자는 평범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야지 남편한테 좋은 거야. 평범하게 살아도 힘든데 그런 힘든 세월 산 사람들은 어딘가 구김이 있고 어둡다고. 아우, 난 딱질색이야. 네 말 들으니까 내 확신이 더 산다 얘. 여기서 밥 먹을 것도 없어. 아유, 난 그냥 갈란다. 이런 사연을 가진 우리 엄마가 이혼을 한 게 뭐 잘못한 일인가요? 그때 이혼 안 했다면 우린 정말 계속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저희 엄마 혼자 저를 키웠지만 엄마가 흘리는 눈물을 하도 많이 봐서 엄마의 가르침 잘 받고 바르게 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한 내막도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괜히 우리 엄마한테 죄송하고 슬프고 그러네요. 네 마음은 네가 알아서 잘 추슬러야지. 내 생각 탓만 하면 되겠니? 우린 일어날 테니까 니들끼리 먹고 오던지 해. 예비 시어머님은 화를 내시면서 아버님과 함께 식당을 나가셨습니다. 저에게 불우한 저의 가정사가 있었지만 엄마랑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았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갔어요. 그래서 직장도 잘 들어갔고 잘 살다가 예비 신랑을 만난 겁니다.
저와 저희 엄마는 잘 못하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 잘 지내왔다가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 가정을 욕하시는 예비 시어머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서러움에만 하고 오니까 예비 신랑이 처음에는 자기 부모님한테 실망스럽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우리 부모님 왜 저러시지? 정말 우리 엄마지만 너무 싫다. 마음 많이 상했지? 정말 미안해. 내가 한부모인 게 잘못도 아니고 한부모인 가정은 다 못 배운 사람들이야? 정말 너무한다. 이럴 거였으면 연애할 때부터 싫다고 하시던가.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어떡해? 갑자기 이러시니까 나 너무 당황스러워. 나 예뻐하시고 좋아하셨잖아. 자기 속상한 마음 내가 다 이해해.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좀 할게. 그래 자기야. 어머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한번 여쭤봐.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엄마 이혼한 걸로 트집 잡으시는 느낌이었어. 그래도 그렇지. 할 말이고 하면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아무튼 오늘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얘기해 볼게 자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자기가 왜 나한테 사과해. 알았어. 일단 돌아가자. 제가 너무 상처를 받긴 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예비 신랑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결혼도 여전히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이고 제가 결혼하는 사람은 예비 신랑이니까요. 결혼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미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에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너 아주 독종이구나. 남자를 아주 잘 휘두르네.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 착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러니? 네가 시켰니? 내가 어제 알아듣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머님, 저 그 사람한테 시킨 거 없어요. 시연 씨도 어머님이 너무 하셨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공감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애를 어떻게 꼬셨길래 이래? 너 내가 이 결혼 승낙해 줄 것 같니? 아니, 자식 이기는 부모? 그게 나야 나. 이 결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침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불쾌한 전화 때문에 기분이 팍 상했어요. 제가 기분이 안 좋아 표정 관리가 안 되자 함께 사무실을 쓰는 예비 신랑도 제 눈치를 많이 봤죠. 점심시간에 따로 만나자고 해서 둘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 만나지 말자. 우리 엄마가 허락 안 해주면 우리끼리 살면 돼. 우리 다 큰 성인이고 우리끼리 알아서 삶을 헤쳐나갈 수 있잖아. 그치? 그래도 어떻게 부모님과 연을 끊어. 그러지 마라.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자. 나는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어. 나는 자기만 있으면 돼. 나는 그 무엇보다 자기 마음이 상하는 게 싫어. 우리 엄마가 억지 부리는 것도 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한테 감정 많이 상해 있는 상태야. 내가 방어막 되어줄게. 내 의지는 이 정도니까 우리의 결혼에 엄마는 생각하지 말고 진행하자. 알았지? 그래 알았어. 우리 계획했던 대로 결혼 진행하자 그럼. 내일부터 결혼 진행해 나가자. 예비 신랑의 의지는 분명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반대를 하셔도 우리의 결혼은 진행해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남자친구가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시댁은 이상해도 남편 잘 만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퇴근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요. 저는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저희 엄마한테 다 말했습니다. 아휴,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다니. 이혼이 별거니? 내가 이혼 괜히 했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이혼을 안 하고 살아? 그 예비 사돈이라는 분도 좀 심하시다. 이건 선 넘는 발언이지. 너는 그나저나 그 결혼 꼭 해야겠니? 나도 다시 생각해봤어. 그런데 시연 씨가 부모님이 허락 안 해주면 둘이 그냥 하자고 하더라. 그 말에 나는 더 신뢰를 가지게 되었어. 엄마, 나는 시연 씨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 엄마도 너희가 좋다면 됐어. 아니,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게 둘이 잘 사는 거야.
힘든 길이라도 엄마가 꼭 같이 있어줄게. 그날 밤 예비 신랑도 집에 가서 결혼에 대한 의지를 밝혔대요. 예비 신랑은 부모님이 우리의 결혼을 반대해도 결혼을 감행한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감정 싸움이 일어났고요. 예비 시어머님에게 남자친구는 완전히 실망해서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예비 신랑의 엄마는 하다하다 우리 엄마 직장까지 찾아가서 저희 결혼에 대해 꺼내셨대요. 저희 엄마가 부동산을 하세요. 저희 집과 예비 신랑의 집이 옆 동네라 가까워요. 예전에 예비 시어머니와 지나가면서 저기가 저희 엄마 사무실이라고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쫓아가신 겁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저희 결혼 이야기부터 꺼내셨대요. 저기요, 저 시언니 엄마입니다. 애들 얘기 다 들어서 하시죠. 애들 결혼 저는 반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사돈께서 애들 결혼 반대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제 딸한테도 둘이 잘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들 뜻 지지해 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반대하는데도요? 제가 이 결혼 반대하는 이유 들으셨죠? 저는요, 한부모 가정 그거 딱 질색이에요. 부모 한 명이 없다는 건 그 한 명의 가르침을 못 받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애들은 어디에선가 결핍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 다 보고 자랐고 아빠 없이 컸는데 제대로 된 가정을 알긴 하겠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혼을 괜히 해요? 똑같으니까 하는 거죠. 딸이 저희 집에 시집 오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애들 결혼 반대 좀 하시죠? 아니요. 저는 반대하지 않을 거고요. 애들이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뜻을 바꿀 거였으면 진작 바꿨겠죠. 결혼하는 두 사람 의견이 중요하니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딸한테 상처 줬던 거 다 자신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더 이상 이혼 가정에 편견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요. 애들 결혼을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건 예비 사돈의 결혼 생활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얼마나 모결핍이 있길래 이렇게 반대하시는지 아님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례함을 허용하는 것도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화하고 오세요. 그러시겠지. 우리 집처럼 양반인 집안이 어디 있겠어? 우리 시연이가 아무리 탐이 나도 그렇지. 이런 반대하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싶으세요? 같은 말 반복하실 거면 나가시라고요. 저는 애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애들이 2년이면 우리가 상견례장에서 만나겠죠. 그때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죠. 예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퇴근 후에 엄마가 저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왔다 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무례한 이 어르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예비 신랑의 엄마든 뭐든 간에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제가 저 좋다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마침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고 제 목소리가 안 좋자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다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한 행동에 남자친구도 화가 엄청 났고요. 저와 전화를 끊고 집을 뒤집었는지 매우 안 좋은 목소리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나 한바탕 집 뒤집고 지금 나왔어. 우리 부모님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야, 어머님께 내가 대신 죄송하다고 전해줘. 뭐? 집을 나왔다고? 세상에. 어머님은 뭘 하시는데 또 똑같은 말을 하셔? 어머님이 편견이 많이 심하신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닌데 너무 속상하다. 앞으로 부모님과 의절하고 살 거야. 당분간 호텔에서 살 거고.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내일부터 신혼집 알아보자. 먼저 살림부터 차리지 뭐. 결혼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다른 사람들도 결혼하면서 이렇게 감정 싸움이 많이 일어날까? 시작부터 너무 힘들긴 하다. 내가 너무 미안해. 할 말이 없다. 나도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와 나는 별개라고 생각해줘. 난 엄마랑 달라. 자기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나아가자. 알았지? 한결같은 예비 신랑의 태도에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나 결혼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예비 신랑의 입장이 중요한 시기이긴 했어요. 그 덕에 저도 흔들리지 않고 결혼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부리는 예비 시어머니와 싸운 예비 신랑은 호텔로 가서 며칠간 살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보니까 얼굴도 많이 안 좋고 매우 피곤해 보였어요. 호텔에서 사니까 불편하고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잘 챙겨 입지도 못하니 꼬질꼬질하기도 하고 지쳐 보였어요. 저희 집에 방도 남겠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이고 금방 집을 구할 거니까 당분간 저희 집에서 있기로 하고 저희 집으로 예비 신랑을 데려왔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참 볼 낯이 안 서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계속 상처되는 말 듣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시연이 말고 김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김서방, 난 괜찮아. 자네가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지. 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짐 풀고 쉬어. 저쪽 끝방이 원래 창고로 썼는데 청소해놨어. 우리 눈치 볼 거 없이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사 갈 때까지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예비 신랑의 의지는 완전히 확고했어요. 앞으로 절대로 자신의 부모님의 모진 말을 제가 듣지 못하게끔 하겠다며 의절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를 지키겠다고 했죠.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오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저희 집이 여자만 셋이거든요. 엄마와 저 그리고 제 여동생 이렇게 여자 셋만 살았다가 남자가 집에 있으니까 참 마음이 든든했어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예비 신랑이 많은 걸 달라놓게 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세면대가 막혀서 안 내려가는데요? 제가 한번 손 좀 봐도 돼요? 아우, 이게 이 집에 이사 올 때부터 말썽이더라. 내가 용액도 부어보고 머리카락 빼는 걸로 해봤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아무래도 이거 풀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 부르지 뭐. 제가 있는데 뭘 사람을 불러요. 공구만 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예비 신랑은 능숙하게 공구로 뚝딱뚝딱 하더니 고질적으로 말썽이었던 세면대 물막힘을 해결했어요. 저희 세모녀는 너무 신기했어요. 싱크대 문짝들이 다 어긋나 있어서 제가 다 손 좀 봐놨습니다. 화장실 문도 내려앉아서 잘 안 닫혀서 그것도 고쳐놨고요. 아유,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사람 불러야 되거나 싱크대는 바꿔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김서방이 기술자네. 자네가 집에 있으니 든든해. 저 걷어두셨는데 밥값은 해야죠. 뭐 필요한 일 있으시면 저 시키세요.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일 좋아해요. 집이 새 거가 된 것 같아. 김서방, 오늘 맛있는 반찬 해줄게. 뭐 먹고 싶어? 확실히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온 후부터 화기애애해졌어요. 한 보름 정도 같이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 같이 살았던 사이처럼 불편한 것 없이 편하게 지내게 되었죠. 엄마도 예비 신랑을 편히 대하고 제 동생도 형부하며 따르는데 이렇게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비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싸우고 집을 나가 안 들어오니 얼마나 애가 탈까요. 처음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호텔에서 아들이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하니 눈이 뒤집혀 찾아온 거예요.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랑 예비 신랑을 퇴근하면 바로 엄마 집에 오라고 불러들였어요. 이혼한 천박한 여자 주제. 감히 내 귀한 아들을 데려가려고 해? 내가 결혼 파토내라고 지시했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셨고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엄마의 얼굴까지 강탈을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에요? 당신 미쳤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왜 죄 없는 장모님을 치는 거야? 미쳤어? 이제 막장까지 가겠다는 거야? 내가 이혼한 집 안 된다고 했지? 봐봐.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봤니? 못 배우고 자란 티를 이렇게 내는 거야? 예비 시모의 손찌검으로 우리 모두가 다 뒤집어지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보더니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셨죠.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괜찮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 사람을 친 거예요? 어머, 이게 누구시죠? 세상에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당신, 아니 그쪽이 이 집에는 어쩐 일로 오신 겁니까? 둘이 아는 사이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재혼할 사이입니다. 결혼한다면 상견례장에서 만날 거라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요. 네? 아니 대표님이 저랑 사돈 될 사람과 재혼이라고요?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엄마가 현재 만나고 계신 분이에요. 원래는 저 결혼시키고 나서 1년 뒤에 재혼을 약속하신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엄마랑은 따로 살고 있지만 저랑 제 동생은 그분을 잘 따랐고 진작부터 새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리고 새아빠는 주말에 아주 가끔 우리 집에는 오셨어요. 이미 서로의 집 비밀번호도 다 오픈한 상태라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저도 다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러신 분인 줄은 몰랐는데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시다고요. 저희 새아빠는 사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식자재 납품 업체 사장님이에요. 엄청 유명해서 식당 하는 사람들이 새아빠네 업체랑 거의 다 계약이 되어 있고요. 예비 시어머니도 식당 운영을 하셔서 당연히 새아빠를 알고 있으세요. 새아빠는 워낙 명성이 좋으세요. 사업을 크게 하셔서 재산이 많으신 것뿐만 아니라 심성이 고운 걸로도 유명해요. 기부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세요. 나몰래 동네 어르신들 도와준 일이 밝혀지면서 사람 좋은 바보 사업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뒤늦게 저희 엄마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예비 신랑한테도 못했어요. 새아빠의 말처럼 상견례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제 딸이 될 아이인데 저희 애를 이렇게 대하는 건 좀 불쾌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 못 배운 자식입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말을 뱉으십니까? 아니, 그건 제가 대표님일 줄은 모르고 한 말이에요. 뭐 대표님이라면 이 결혼 시켜야겠네요. 뭐라고요? 제가 아빠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는 결핍이 있을 거라고 반대하셨잖아요. 그건 그런데요. 대표님이라면 믿고 결혼시켜야지요. 대표님이 아무나 만나고 다닐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결혼을 시킨답니까? 사장님이 하고 싶다고 빌어도 제가 안 시킵니다. 이 사람과 제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아주 피가 거꾸로 솟아요. 사장님과는 절대 사돈이 될 생각이 없으니까 꿈 깨시고 이만 나가세요. 새아빠는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사돈 맺지 않겠다고 아주 으름장을 냈어요. 새아빠가 보통은 화를 잘 안 낸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무서운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그 모습에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얼굴이 뻘개져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잠잠해지자 저녁이 되어서 예비 신랑은 짐을 쌌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르신, 저 그만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자꾸 오실 것 같아요. 집에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자네가 고생이 많네. 그래,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랑 대화 잘해보고 통화하지.
예비 신랑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날 밤 둘이 얘기가 잘 되었는지 예비 시어머니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 아니, 내가 그동안 잘못된 편견으로 너무 억지를 부린 것 같아.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미안해, 정말로. 내가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한 게 싫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말 미안해. 아, 이제는 한부모에 대한 편견이 없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사과를 하시니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다시 한번 내가 미안해. 예전처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리고 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잠깐 바꿔줄 수 있을까? 예비 시어머니가 저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안 받아줘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잊어야겠다며 그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와도 통화해서 엄마도 용서해줬고요. 다음날 저희 엄마 사무실에 가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여린 저희 엄마는 앞으로 좋은 사돈이 되자며 두 손을 꼭 잡아드렸대요. 그렇게 큰 산을 하나 넘었고 우린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큰 산을 하나 넘으니 그보다 더 높은 산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님 식당에 잠깐 들렀는데요. 여러 명이 어머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가 봤어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왜 돈을 안 갚아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식당에 와서 이러면 내가 어떻게 돈을 갚아? 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아들 팔아서 그렇게 돈 빌려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다. 나를 호락호락한 사람으로 본 거야 뭐야. 돈 어디다 숨겼어? 그 많은 돈 다 쓴 거 아닐 거 아니야. 남은 돈이라도 내놔. 내놓으라고. 이 사람아, 그 돈은 다 썼지. 그 돈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는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 나가자고. 어머님이 진땀을 흘리며 빚쟁이들을 말리고 있었고 빚쟁이들은 식당의 살림살이들을 다 뒤집어 엎으며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가게에 들어가자 빚쟁이들이 저희한테 달라붙었어요. 그러곤 예비 신랑의 멱살을 잡으셨어요. 아들이다. 너 아들 맞지? 내 돈 내놔. 네 엄마가 빌려간 내 돈 내놔. 어서. 네? 엄마가 빌린 돈을 왜 저한테 달라고 하시죠?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네 엄마 너한테 받으라고 하더라. 내 돈 내놔. 피 같은 내 돈 내놔. 한평생 모은 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빚쟁이들이 제 예비 남편을 잡고 끌고 하며 넘어뜨렸고요. 그걸 또 예비 시어머니가 말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누구 하나 다치거나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금방 경찰이 와서 난리는 멈춰졌고요. 모두들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거죠? 네, 맞아요. 이 사람 그 돈도 다 썼대요. 내 피 같은 내 돈. 내 돈 어떡해. 아이고. 빌린 돈이 자그마치 몇 억이 되는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셨어요? 솔직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그 돈은 다 날렸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본의 아니게 다 잃은 거라고요. 불쌍한 사람 죽는다는 소리에서 지금 도와준 건데 세상에 그 돈으로 주식을 했다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주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릴 거예요. 경찰 양반. 나 그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이 사람 좀 어떻게 쳐넣으라고요. 예비 신랑은 어머님의 빚 액수에도 놀랐지만 그 돈으로 주식을 했다고 하니까 더 놀랐어요. 그때 사람에게 살기가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자기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엄마, 돈을 빌린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주식을 했다고요? 엄마 미쳤어? 엄마가 주식이 뭔 줄 알고 해.
정말 다 날렸어?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야? 그게 나도 처음에는 가계월세랑 재료비가 밀리니까 그거 해결해 보자고 빌린 거지. 뭐라고? 그 돈 빌릴 때 뭐라고 했어? 자기 아들이 대기업 전자회사 다닌다고 신용 보장한다고 했잖아. 돈 못 갚으면 아들한테 달라고 하면 된다며? 예비 시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의 명예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듯이 돈을 빌렸고요. 그 돈을 필요한 데 쓰지 않고 주식과 코인으로 운영했다가 쫄딱 망한 겁니다. 조금만 재미 보고 다 갚으려고 했어. 원금에 딱 2배만 되면 그만두려고 한 거였어. 진짜야.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줄 나도 몰랐다고.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나도 억울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억울하다는 의미를 알고 하는 말이야? 억울한 건 나야. 네 인연 믿고 돈 빌려준 내가 억울하지? 그렇다고 이렇게 찾아와? 내 아들한테 덤비고. 얘 곧 결혼시켜야 하는데 얼굴에 난 상처 안 없어지면 어떡해? 응? 나 당신 상해죄로 고소할 거야. 적반하장도 유부수다. 상해죄? 웃기고 앉아있네. 나는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다. 다른 집은 풍비박산 내놓고 뭐? 아들 결혼? 경찰서에 들어와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지. 어떻게 콩밥 한번 먹여줘? 그래, 네 아들 결혼식 하자. 그래야 돈 들어와서 우리 돈 갚을 테니까. 이 양반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거기서 깽판 치고 축의금이라도 가져가게? 내가 미쳤다고 그 꼴 보게 내 아들 결혼을 시키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 안 시키고 말지. 그래서 내가 죽어라 반대한 거잖아. 그 꼴 가족한테 어떻게 보여줘? 어머님은 우리가 옆에 있는 걸 까먹은 건지 머릿속에 있는 말을 주저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저희 눈치를 보시대요. 남편은 표정 관리가 안 되었고요.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럴까봐 저희 결혼 반대하신 거예요. 빚쟁이들이 결혼식장에 쫓아올까봐? 그래서 망신당할까봐? 엄마가 저지른 죄값은 엄마가 치러야지. 왜 애먼 사람을 잡으셨어요? 왜요? 왜? 자자, 조용히들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소란스럽게 싸웁니까? 여기 경찰서입니다. 정숙하세요. 결혼식에 빚쟁이들이 쫓아오면 예비 시댁 식구들이 예비 시어머니가 벌인 일들을 다 알게 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저를 핑계로 한부모 가정이라는 걸 핑계로 결혼을 무작정 반대를 했던 거예요. 제가 재물이 된 거죠. 오로지 자기가 벌인 일이 예비 시댁 식구들, 특히 예비 신랑에게 들통이 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결혼 반대를 했던 겁니다. 예비 신랑은 경찰서에서 나왔고 다시 집에 가서 짐을 쌌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여동생한테 자신의 엄마가 한 만행을 다 까발렸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찍은 빚을 수억 졌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여건도 되지 않는 거 아세요? 빚쟁이들이 화가 나서 식당에 찾아와 깽판 치고 있는 걸 말리러 갔더니요. 세상에, 엄마가 제 이름이랑 제 소속 회사까지 팔면서 나중에 돈 못 갚으면 나한테 달라고 했다는 거 알고 있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감당이 안 돼요. 앞으로 제 이름 팔아 또 무슨 짓 할지도 모르고요. 자신이 했던 짓들이 결혼식 날 다 까발려질까 봐 그래서 결혼 반대한 거래요. 뭐? 빚? 세상에,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 거라고? 네 엄마 어딨냐? 이 사람 도대체 어딨어? 돈이 필요하면 성실하게 벌면 되지. 뭐가 그리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내 이 사람을 그냥. 저 앞으로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살 겁니다. 이 빚도 그렇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 준 이유가 자신의 만행이 밝혀질까 봐라니 정 떨어져서 못 살겠어요. 나도 그냥 이 여자를 가만 안 둘 거다. 너 어디 안전한 곳에 가 있어. 내가 다시 연락하마. 예비 신랑은 엄마가 진 빚이 수억이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 자신의 만행이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봐 애먼 자신을 잡고 늘어진 거라고 가족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여동생도 놀라서 한동안 충격에 휩싸였고요. 예비신랑은 그대로 집으로 나와 다시 저희 집에서 얼마간 살다가 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예비신랑은 자신의 어머니와 진짜로 손절을 했어요. 아버님도 어머님이 감당이 안 돼 이혼을 하셨고요. 여동생도 그 집에서 나가 따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쫓겨난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집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하신대요.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 모두를 잃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저희는 그 이후 결혼을 진행했어요. 시아버지와 아가씨는 불렀지만 남편의 어머니께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혹시라도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조용하게 작은 성당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남편의 어머니가 저희 새아빠 회사에서도 빚을 많이 졌대요. 물품을 공급받고 돈을 주지 않아 그게 많이 쌓여 수급을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 실장이 그동안 정으로 공급해줬나 봐. 바보같이. 그래서 멈췄어. 아마 식당도 곧 문 닫을 거다. 어쩔 수 없죠 뭐. 저희 엄마 일 솔직히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된다 한들 마음 아프거나 슬프지도 않아요. 자기가 한 짓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 맞다. 자네가 잘하네.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자네가 자네 엄마 같지 않아서 참 좋아.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정의로워서 좋아. 아빠,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있죠? 제가 남자 하나는 정말 잘 골랐죠.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누구 닮아서 그런 건데 엄마 닮아서 그런 거지. 그치 여보? 안 그렇고 말고 그건 정말 분명해. 엄마 닮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랑 결혼도 하는 거고, 그치? 남편은 본인 엄마 이야기를 듣고 많이 씁쓸해했지만 저희랑 같이 살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을 잊으려고 하더니 요즘은 밝아졌어요. 남편이 저희 가족이랑 잘 어울리는 걸 보니 마음이 한결 낫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만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죠. 제게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변치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원한 가을을 만끽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